안녕하세요. 아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 그리고 골라듣는 재미까지 있는 자신만만 적용계수 짝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05강 식생 콘크리트 용도별 주 요구 물성 할 거죠. 이제 오늘로서 우리가 정말로 설계, 시공, 그리고 유지, 관리의 어떤 마지막 내용이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 강의는 일단은 일요일 빼고 무조건 강의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시험 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쉬는 기간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강의가 항상 언제부터 몇 시부터 올라가죠? 8시, 아침 8시에 여러분이 출근할 때 듣기 좋아라고. 근데 진짜 올리자마자 누가 듣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분이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또 우리가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혹시 제가 자꾸 까먹을까 싶어서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필요 없는 이야기는 스킵해서 들으시면 되겠죠, 그죠? 진짜 골라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지금 책 나오기 전에 책 나오고 나면 제가 이제 부록으로 넘어갈 건데요. 부록은 좀 내용들이 좀 많아요. 또 그것도 한 챕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 끝에 우리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강의를 비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론의 어떤 복습도 할 겸 그냥 앞에 했던 거 계속 또 차례차례 하면 재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론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이번에는 문제와 접목시켜서 앞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풀이 형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 문제 하나하나를 풀면은요 기출문제 풀이하고 똑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이는 우리가 항상 어떤 이 횟수마다 하고 그리고 또 과거에 또 제가 기출문제 풀이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2번 강의하면 제가 지겨워요, 솔직히. 그러기 때문에 전 또 2번 하면은 물론 또 다르게 강의도 하겠지만 항상 좀 새롭게 자꾸 변화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훨씬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강의는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는데 앞에 그 기출문제 풀이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이론을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복습을 바탕으로 그 내용들의 짤막짤막하게 전체 내용 쭉 한번 아니면은 문제를 풀면서 앞에 내용들의 몇 개 그 내용들 이론들 어떤 이론이 있었다 이거는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다 라는 어떤 관련 문제 몇 개를 쭉 하면서 제가 풀어나가는 방식 말 그대로요. 고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기 잡는 방법을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앞에 계속 이론은 어떤 낚싯대 잡고 그 다음에 미끼를 이렇게 깨는 어떤 방법이라면 이번에는 던져서 고기를 어떻게 하면은 촉이 온다 라는 것까지의 어떤 개념이죠. 촉이 오는데 건지고 안 건지고는 여러분의 어떤 마음에 달렸겠죠. 자, 그래서 끝까지 하고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하고 접목시켜서 근데 여러분이 앞에 이론 안 듣고 이론하고 어떤 문제만 접목시켜가지고 하면은요 여러분의 어떠한 기초가 어떤 실력이요 생각보다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차근차근 어떤 이론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접목시키는 방법을 해야지 자꾸 트릭만 익힌다는 것은요 기술이 아니고 기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학원에서 급히 아주 정말 컴팩트하게 할 때고 지금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는 것은 그 컴팩트한 강의가 별로 바람직하진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강의를 지금 105강째 그것도 기출문제 풀이 계속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다르게 또 강의를 하죠. 제가 지금 한 150강 정도는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래 시간을 들여서 공들이면서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기초에 계속 이게 바탕을 까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식생 콘크리트 용도로 시작을 할 건데요.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그죠? 앞에 저는 식생 콘크리트는 앞에 다공질 콘크리트라고 했습니다. 그죠? 다공질 콘크리트고 앞에 뭐였죠? 목적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일단 용도 구조 호환 블록 도시 미관 어쩌고 저쩌고 나왔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일단 도시 미관도 좋고 뭐 이산화탄소의 어떤 저감도 좋은데 어쨌든 식생 콘크리트는 무조건 식생이 자랄 수 있는 그것도 연속적으로 한 해만 심었을 때 자라고 그 다음에 안 자라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떠한 조건을 구비시켜 주는 거죠. 조건을 구비시켜 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식생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은 일단은 토양이 구비돼야 됩니다. 그죠? 자, 식생 콘크리트에 그냥 다공질 콘크리트 자체에 나무만 심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고 우리가 주로 감목이나 하초꽃 피는 어떠한 감목보다는 조금 더 작고 물론 이제 풀 같은 경우도 심는 경우도 많고요. 감목도 꽤나 많이 심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할 때 그냥 다공질 콘크리트라고 해서 식생이 자라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흙을 넣어요. 그러면 우리가 토양을 넣는다는 개념은 가장 기본이 배수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배수가 돼야 되려고 하면은 뭔가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뒤에는 기본적으로 옹벽이 쳐져 있어서 옹벽이 이렇게 T형으로 돼 있어서 옹벽이 쳐져 있어서 요거 자체로 전부 다 뒤에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다시 보면요. 요렇게 약간 계단식으로 아주 촘촘하게 탁 이래 돼 있죠. 그죠? 내가 지금 무슨 그거 그리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쭉 돼 있어 가지고 최대한 어떤 토지를 안 먹는 방향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감목들이 요렇게 나 있습니다. 뒤에 지금 그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배수가 된다는 것은 여기를 탁 뜯어서 보면 요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여기다가 지금 흙이 들어가 있어요. 방수가 이제 되긴 되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완전한 방수는 아니겠죠. 그죠? 약간 숨을 쉬는데 그렇다고 해서 배수가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단은 그래서 다공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공질이란 개념이 완전히 그 안에 뭐 콘크리트 안에 뭐 뿌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지금 그 옹벽에서 우리 그런 미간의 어떤 표면을 앞에 이야기했죠? 레고처럼 블록으로 마치 짜 맞춰서 끼우는 방식으로 돼 있죠. 블록은 블록끼리 쫙 끼워서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용도마다 제가 지금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요구되는 어떠한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앞에 지금 우리가 재료 특징에 구조물 블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섬유 재료 혼입형이 있었어요. 재료 특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공질 콘크리트에 지금 두 번째 나와 있죠. 보수정 충전재 들어가 있고요. 토층이 있고요. 거기다가 성장 촉진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섬유 재료 혼입형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에 그다음에 황토가 같이 섞여 있어요. 황토가 같이 섞여 있어서 조금 더 낫죠. 그죠? 우리가 황토 포장 재료에 황토 벽돌이 있었죠. 그죠? 황토라고 해서 황토로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죠. 콘크리트에 아무래도 강도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콘크리트에 황토가 섞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콘크리트에 섬유 재료가 이렇게 또 마 또는 펄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엉켜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콘크리트에 우리 그 뭐라고 그럴까? 온도라든지 콘크리트는 수화열이 있잖아요. 수화열이 있기 때문에 뿌리에 사실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강알칼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중화시키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개념으로 보시고 재료가 지금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가장 기본은 어쨌든 연속 다공질이고 보수성과 보부력이 있고 어쨌든 식물이 성장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어디다 설치를 하느냐 어디다 설치를 하느냐가 용도죠. 그죠? 거기다가 요구되는 게 있다는 거죠. 앞에 우리가 여기 뭐 있나요? 보차도용. 그 말고도 이것도 많죠. 보차도용, 소음공해 방지, 하천, 해안, 도시, 미관, 녹화용 말고도 여러 가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데 쏘면 어때요? 그죠? 근데 어쨌든 보차도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도 차도를 위해서 그 옆에 어떠한 식생 콘크리트를 바닥에 까는 게 아니고 주로 수직 수병용이죠. 수직 수병용. 그리고 옹벽에 넣는 겁니다. 옹벽에 밑에 그러니까 표면 마무리라고 저는 말하는 것이 더 여러분한테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표면 마무리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보차도 쪽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차도와 보도니까 물론 미관도 있어야 될 거고 차도가 있으니까 SO4나 아니면은 CO2의 어떠한 흡수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물론 이제 처음에 어떤 개념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어디들 하든 간에 가장 기본은요 수목이 잘 자라야 됩니다. 식생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식생이 오래 해놓고 죽는 게 아니고 계속 연속적으로 지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투수 개수 있어야 되고 가장 큰 것은 일단은 다연속적인 공복률이 다 높아야 되는 거는 전부 다 같은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압축 강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투수 개수가 높으냐 안 높으냐 그 다음에 앞에 어떤 이 공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음의 개념 같으면은 허법의 관계가 있겠죠. 그죠? 허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같은 경우는 앞에 뭐 있어요? 소음공해. 소음공해가 있는 많은 곳에 어떤 옹벽을 할 때는 허법 개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보차도나 이런 것은 주로 어떤 식생의 가장 기본이니까 투수 개수, 공복률은 기본이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투수 개수나 압축 강도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소음공해가 있는 것은 이미 흡음 개수가 또 하나의 포인트로 자리 잡는 거죠. 그리고 또 보차도든 소음공해든 간에 있는 것에 또 있는 것은 또 동결용의 길거리에서 하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산지 쪽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음식물의 어떤 개념이니까 주로 온도가 낮은 산 속 쪽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곳에 혹시 또 보기 싫을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앞에 동결융해의 어떤 동결융해 개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천 해안용 같은 경우는 투수 개수뿐만 아니라 강도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해안보호, 하천 해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찰력이 있잖아요. 소류력이라든지 마찰력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뭐가 압축 강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해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압축 강도가 조금 더 관건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도시 미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수성의 어떠한 개수가 있어야 될 것 같죠. 그죠? 보수라든지 보비력의 어떠한 개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식생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공질의 콘크리트들, 다공질의 앞에 뭐라고 했어요? 또 콘크리트의 어떠한 재료를 할 때 공복률을 대체로 3에서 35%로 맞추는데 거기다가 허범 개수를 맞출 것이냐 투수 개수를 맞출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진짜 말 그대로 공복률을 맞출 것이냐는 아무래도 달라지겠죠. 그 앞에서 계속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앞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안이나 해안의 어떠한 블록을 보호하기 위한 블록에서 거기서 조금 더 발전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더 공급을 조금 더 높여는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허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동결융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덜 맞춰서 식생이 제가 볼 때 어떤 곳에는요 잘 자라더라고요. 잘 자라는데 어떤 곳에는 실제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상황이기도 해요. 제가 쭉 다니면서 해놓은 것을 다니다 보면 알면은 이게 또 눈에 보여요. 웃기는 게.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회사로 가는 길에 한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곳에는 잘 되고요. 꽤나 해마다 점점 크기가 자라더라고요. 또 어떤 곳에는요. 똑같은 곳인데도 막 다 죽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 기온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공복률의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온도차 이런 것 때문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아직 많이 발전하진 않았고 근데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실제 지금 설계해서 저희들도 해갖고 심의해서 보면 이게 들어오긴 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런 곳에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소리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아직은 없으니까. 근데 그래 놓고서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좋아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기술 개발이 자꾸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사용은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단점이 있으므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자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관에도 왜냐면 비싼 거니까 관에서도 쓰고 싶어 하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기능별 구조 해가지고 기본 구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풀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이제 어떤 다공질의 느낌인가 그리고 옆에 시공의 어떤 형태 옆에 측면이 나와 있죠. 그죠? 옆에 당연히 옹벽이 들어갑니다. 옹벽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배수를 다 하고요. 전복이 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옆에 콘크리트 옹벽은 다 치게 돼 있습니다. 다 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앞에 이야기 제가 여기서 했나요? 앞에 제가 강의가 잘못돼서 없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2m 이하는 자연석 쌓기 아니면은 화개로 우리가 적용해서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기본 구조적 안정을 가장 중요시하죠. 그 외에 이제 옹벽의 표면 마무리의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식생이 잘하느냐 못 잘하느냐 라는 개념이 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옹벽은 뒤에 필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형 블록형 이래가지고 지금 옆에 나와 있죠. 그죠? 지금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홈이 파져 있어서 요 안에 흙을 채우죠. 그래도 저는 콘크리트에 옹벽을 그냥 하고 뭐 격자형 블록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형태로 어쨌든 식생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도시에 미관 형성은 좀 낮겠죠. 근데 앞에 우리가 배출 저감이나 도시 온도 저감도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다공질이니까 그죠? 빗물을 좀 보수하는 개념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저도 앞에 지금 목적에 내용들을 보니까 유수 속도 조절을 한다였는데 저는 유수 속도 조절까지는 저는 할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발달이 되면 모를까. 그래서 이렇게 구조형 블록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경에서도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개발하고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식생이 잘 많이 그렇게 생각만큼 잘 자라지는 않고 좀 식물도 조금 한정적으로 지금 선정을 하는 방법이죠. 그렇지만 점점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105강까지 하고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 다시 넘어가서 계획농가 법 이런 쪽으로 같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이론을 기출문제하고 관련 기출문제하고 접목시켜서 복습하면서 문제들을 푸는 낚시
때로 우리가 찌 넣어서 탁 던졌을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요? 탁 넣어서 이게 손에 어떤 촉감, 이게 고기가 걸렸다 안 걸렸다 라고 알 수 있는 느낌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